와, 큰일 났다. 채널 컨셉은 브이로그라 일단 무작정 찍고 기억하고 남겨놓고 싶은 부분, 재밌는 부분만 짧게 해서 자막 걸고 노래 깔면 끝나는데 이번엔 찍은 게 없다. 찍은 게 없어서 올리지 않으면 구독자분들이 아쉬워하지 않으려나? 근데 그렇다고 치포 모습이 없는데 올린다고 재밌어 하시려나? 맞다. 사실 치포를 찍은 영상이 없다. 그래서 그냥 쉬어가는 줄라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도 찍지 않을 탓이다. 어차피 아이들 찍은 모습도 없는데 나 하고 싶은 얘기나 해보려 한다. 어떻게 유튜브에 발을 들이게 됐는지, 앞으로 채널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한 넋두리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래도 뒤에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니 기대하셔도 좋다. 난 영화를 정말 좋아한다. 내가 영화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건 중2 때였던 것 같다. 그때부터 온갖 영화를 다운받아 봤다. 친구들이 야동 볼 시간에 나는 영화를 봤다. 그냥 봤다. 재미가 있든 없든 어떤 내용인지도 안 찾아보고 포스터가 끌리면 봤다. 친한 친구 중에 영화하는 친구도 있다. 날라라는 이름의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는 친구인데 캠핑장에도 오고 라떼를 데려오기 전 조언을 구했던 친구이기도 하다. 이 친구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유명했던 DP 제작팀에서 일하기도 했다. 혜인 형이 그렇게 잘생겼다고.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나는 B급 영화도 재밌게 본다고 한다. 사실이라 굳이 반박하지 않았다. 난 음악도 좋아한다. 그리고 피아노도 좋아한다. 그런데 잘 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어디 가서 2번 이상 치면 실력이 뽀록나는 정도. 고작 체르니 100번을 5년에 걸쳐 배웠다가 12살 때부터 혼자 악보 보고 이것저것 쳤었다. 멜로디를 들으면 주 멜로디 정도는 그냥 칠 줄 안다. 어렸을 때는 그게 절대음감인 줄 알고 나댔었는데 알고 보니 절대음감이 아니라 상대음감이라고 하더라. 얼마 전 치포를 했지만 한동안 음악을 했던 친구도 있다. 폼이라는 이름의 포메라니안을 키우는 친구다. 이 친구한테도 라떼를 데려오기 전 조언을 받았었는데 그때 명언을 날려줬던 친구다. 아프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친구의 그 말이 복선이라도 된 듯 라떼는 갑자기 아팠고 정말 순식간에 우리 곁을 떠났다. 난 영상을 좋아했고 음악도 좋아했다. 20대 후반에서야 비로소 영상이든 음악이든 전문적으로 배워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두 가지가 걸렸다. 하나는 진영이와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돈을 버는 것이 맞았고, 이직을 하더라도 갈 곳이 정해지고 나서 이직을 하는 게 현실적인 일이었다. 다른 또 하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아버지 회사였다는 것이다. 내가 다른 일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화를 내셨다. 내가 잡고 있는 일이 많은데 무슨 소리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내가 일을 계속 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셨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뭐야, 얘 금수저였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부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풍족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부족함 없이 살았으니까 막상 갖고 싶은 건 못 가져왔다. 굳이 내 입으로 생각하시는 것만큼 금수저 아니에요 라고 떠들을 때 봤자 시간 낭비니까 그냥 금수저 하기로 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 떠오른다. 부자들이 더 아끼고 더 안 쓴다. 난 이 말에 반대한다. 인과관계가 바뀌었다. 더 아끼고 더 안 써서 부자인 것이다. 아끼고 안 써서 부자인 게 금수저일까? 내가 생각하는 금수저는 돈 생각 안 하고 흥청이가 망청이가 될 정도로 써도 수중에 항상 돈이 넘쳐 흐르다 못해 썩어 들어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다. 각설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선 전문적으로 배워보라고 하셨었지만 그때는 내가 별 생각이 없었다. 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서 뒤늦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맛이라도 보기 위해 영상 학원을 먼저 다녀봤다. 학원을 다니면서 느끼고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이거 참 재밌긴 한데 직업으로 삼아도 재밌을까? 학원에서 배운 것은 브이로그를 편집할 때 하는 단순한 컷 편집이 아니라 간단히 말해 CG의 기초를 배웠다. 재밌긴 했지만 직업으로 삼고 기한 내에 제3자의 만족을 위해 밤낮없이 작업한다면 재밌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문득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가 생각났다. 지창욱 박민영 주연의 힐러라는 드라마에서 민영 누나의 극중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나레이션으로 나온 장면의 대사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직업으로 삼고 첫 번째로 좋아하는 건 취미로 간직하라고. 그래서 영화와 음악은 취미로 간직하기로 했다. 언젠가 한번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여자는 추억을 먹고 산다고. 좋은 추억이 많으면 연인 부부 사이에 힘든 일이 생겨도 버틸 힘이 생긴다고. 난 그 말이 굉장히 감명 깊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그 추억이란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가치가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내 가족과의 추억을 1순위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렇게 내가 진영이와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었다. 4년 연애하는 동안 좋은 추억 만들었던 것처럼 결혼 후에도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자고.
연애할 때는 그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고 모으고 있었다. 가끔 영화에서 남주 여주가 영상을 찍어 남기는 것을 보면 영상으로도 간직하고 싶었지만 저장 공간 용량의 한계를 생각해 일찌감치 포기했었다. 그러다 문득 유튜브가 생각이 난 것이다. 저장 공간에 한계가 없는 유튜브를 외장하드 마냥 사용하면 될 것 같았다. 게다가 영상 만드는데 취미로는 역시 유튜브만한 게 없지 않을까 싶었다. 진영이도 얼굴이 팔리는 것을 흔쾌히 오케이 했고 그렇게 윤학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원래는 비공개로 저장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촬영도 대충 편집도 대충 흐지부지 될 것 같아 그냥 공개하면서 조회수도 늘고 구독자도 느는 재미도 느끼고 싶었다. 첫 영상은 영상 편집이라는 것을 처음 연습 삼아 해서 업로드해봤다. 역시나 기대하지 않은 만큼 조회수나 구독자는 늘지 않았다. 내가 봐도 재미없고 그냥 둘이서 추억할 만한 내용인데 누가 봐주겠나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영이가 개를 키우고 싶다고 했고 개가 무서웠던 나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개가 싫지는 않았기 때문에 동의했다. 그렇게 라떼를 입양해 왔고 편집 속도도 느린 데다 여유롭지 않은 시간 때문에 라떼를 입양한 지 한 달 뒤에야 라떼 입양 영상을 올리게 됐다. 역시나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포인핸드라는 단어가 제목에 있어서였는지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후 갑자기 구독자도 1000명을 돌파했다. 이때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됐다. 내가 봐도 재미없는 그냥 개 한 마리 입양한 과정을 보여준 영상이었는데 역시 개가 답인가? 조회수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 편집이 더 재밌어졌다. 편집 속도도 빨라졌고 시간이 단축되면서 자막이나 음악에 신경을 더 쓰게 됐다. 각본 없는 브이로그라는 컨텐츠에 변화를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도 하면서 제대로 된 취미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늘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못했고 귀찮아서 녹화 버튼은 30분마다 눌러줘야 했다. 킹받는 그러다 보면 정말 귀엽고 웃긴 우리들의 순간들이 찍히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카메라를 들고 많은 것들을 찍고자 했고 그렇게 우리의 추억과 라떼와의 추억이 여러 겹 쌓여갔다. 시작은 브이로그였지만 어느 순간 라떼 위주의 영상이 되어버렸다. 그것도 그럴 것이 라떼를 입양하게 되고 모든 생활이 라떼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점점 펫튜버가 되어가고 있었다. 난 개인적으로 펫튜버가 싫다. 내가 생각하는 펫튜브는 반려동물의 모습만 찍어서 귀여운 모습,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이 라떼의 귀여운 모습만 편집해서 올리면 채널이 더 커지지 않겠냐는 말도 많이 했지만 내 생각은 완강했다. 내가 유튜브로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채널의 성장에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싶지 않았다. 애초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진영이와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였고 라떼를 입양하고 같이 사는 것도 우리의 추억이라는 생각을 갖고 편집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펫튜브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라떼의 모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귀엽고 예쁜 모습을 하나라도 더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1년을 넘게 꾸준히 업로드를 하면서 추억을 모으고 있었는데 최근에 MCN 회사에서 크리에이터 계약 제의가 들어왔다. 반려동물 크리에이터에 초점을 두고 성장하고자 하는 회사였다. 결국 내 채널도 넓은 의미의 펫튜브였나 보다.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다.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 계약을 제의할 정도면 영상이 나쁘지 않은가 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약 조건도 나쁘지 않았고 새로운 경험이라 생각하고 계약을 했다. 겉으로 보면 라떼에 이어 치포와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채널이다. 분명 메인은 나와 진영이었는데 상관없다. 뭐가 됐든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날이 올 테니까. 앞으로 이 채널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영이와의 희로애락이 주제가 될 것이고 적어도 지금은 그 주제의 주인공이 치포일 것 같다. 채널명을 바꿀 생각도 했었지만 난 그냥 둘이 하나가 좋다. 아주 굉장히 많이 오그라들긴 하지만 둘이 만든 하나의 추억이라는 의미의 네이밍이니까. 그리고 그 채널명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채널을 운영하고자 한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라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아직도 라떼가 보고 싶고 슬프다. 다행히 2000명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과 지인들의 위로 속에 힘들 것 같았던 일상생활은 가능했다. 다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나도 처음이라 대처하는 방법이 매우 서툴다. 지난 3개월 동안 라떼 생각을 피하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그냥 피하지 않으려고 한다. 라떼가 생각나면 업로드했던 영상도 보고 사진도 찾아보고 무뎌질 때까지 나를 혹사시켜보려 한다. 그럼 언젠가는 정말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으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오그라들고 감히 입 밖으로 꺼내기 너무 힘들지만 한 번쯤은 육성으로 해보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보려 한다. 오늘도 둘이 하나. Some say that love don't hurt, but I've got you stuck in my memory. Some say that hearts come first, but they've never known what it's like to be
'cause I got you stuck in my memory. I got you stuck in my memory. I got you stuck in